거쳐서 이제 그 하얀 달이 됩니다. 하순의 활과 같은 달. 그 다음에 이제 금음달이 됩니다. 금음달은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달이 없는 밤을 금음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음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자로 이제 사기라고 해서 달이 없는 밤은 있는데 그 음력 보통 30일, 29일 요때가 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28일, 29일 그 달을 금음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혼돈돼요. 근데 이 달마다 모양이 딱 정해지면 뜨고지는 시각이 딱 정해집니다. 옛날에 똑똑한 원시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는데 미리 좀 알려드리면 낮에 나온 반달, 상현달일까요? 하현달일까요? 네, 사실은 우리 성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왜 그러냐면 이제 오전에 나온 반달은 하현달이고 오후에 나온 반달은 상현달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현달은 즉 이 하현달은요, 요건 정오에 져요. 상현달은요, 정오에 뜹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일반 어른들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고 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소대장이 병사들 모아놓고 오늘 상현달인데 상현달은 자정에 진다. 그러니까 자정 이후에 달이 없으니까 경계 근무를 더 강화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연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갈량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군에서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실생활에 뭐 이런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해, 달을 잘 알아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요, 해, 달, 별로부터 자유로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반드시 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뜨고지는 시각을 좀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다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승달은 초저녁달입니다. 요거는 초저녁달이고요. 밤 10시가 넘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보면은 그 검객들이 뭐 우리 자정에 만나서 한판 붙자 했는데 둘이 딱 만나서 째려보고 서 있는데 배경으로는 딱 초승달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자정에 만난 게 아닙니다. 저녁 때 만난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모양에 따라서 뜨고지는 시각이 딱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올릴게요. 자, 그림이 작아서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남쪽 하늘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남쪽 하늘을 보게 되면 왼편이 동쪽이 되고 오른편이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세 가지 경우를 그려놨어요.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녁 때, 대략 저녁 6시 무렵 서산에 해가 질 때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때 어렸을 때는 공간 능력이 뒤져서 이해를 못하고 어른이 돼서는 다시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기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들이 뭐를 이해 못하냐면 해와 달이요. 아이들은 해와 달이 하늘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게 더 멀고 가깝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그건 알잖아요. 달이 해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왜? 달은 지구에 붙어서 지구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해를 공전하니까 해는 한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해가 멀리 있으면 그 해와 우리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올 때가 초승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바라볼 때 그 가까이 달이 오게 되면 이 달의 밑둥만, 해가 멀리 있으니까, 조명이 멀리 있으니까 이 밑둥만 햇빛을 받아서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우주에 달을 조명할 수 있는 건 해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초승달처럼 보일 때는 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해를 바라볼 때 그 시선 방향에 가까이 올 때만이 초생달이 된다는 겁니다. 초승달이. 그 다음 반달은, 상현달은 어떻게 했어요? 저녁에 6시쯤 해가 질 때 바짝 붙어 있을 수가 없고 90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좀 작은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쪽 서편 끝에 해가 진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 둥근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조명이 저쪽 멀리서 오니까 반이 밝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달은 항상 해가 질 무렵에 남쪽 하늘 높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항상 남쪽 하늘 높이 떠 있는 게 상현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현달이 자정에 진다고 그랬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리니까 24시간에 360도를 회전시키니까 요거 남쪽에 높이 떠 있던 상현달이 지는데 90도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90도라는 시간은 6시간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한 바퀴 360도 돌아가는데 24시간이니까 90도 돌아가는 데는 6시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략 저녁 6시 상황이면 상현달은 언제 지겠느냐? 자정무렵 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상현달은 언제 떴을까요? 정오에 뜬 겁니다. 정오에 떠서 남쪽 안에 높이 걸려 있다가 저녁에 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해해서 외워야지, 알아야지. 이거를 그냥 노트에 써 있는 걸 연필로 뭐 상현달은 뭐 정오에 떠서 뭐 자정에 진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틀만 지나면 자정에 뜨는가? 지는가? 정오에 뜨나 지나? 헷갈려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문학을 배울 때 처음에 달에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토끼 얘기해주고 이렇게 재밌게 시작을 해야지 뭐 체중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이 된다. 이렇게 숫자만 가르쳐주면 누가 과학하겠어요? 재미없지. 예. 과학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밌게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저 해볼까요? 그럼 보름달은 달이 전체가 둥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전면에서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측자가 여기 있으면 해가 저쪽 끝에 있고 달은 반대쪽에 있어야만 어때요? 해가 저쪽에서 비치고 내가 달을 이렇게 봐야만 달이 전면이 햇빛을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보름달은 반드시 반대편에 있어요. 즉 그 말은 이 그림을 보시면 해가 질 때 보름달이 떠요. 예. 그러니까 자정 무렵 되면 보름달이 높이 떠 있고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름달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보름날 작전을 대체를 안 해요. 달이 밝아서가 아니라 달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 아무리 보름달이라도 지면 그만인데 보름달은 밤새 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밤새 달빛을 받아가면서 쓴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에다가 반달이 뭐 창백했다 한 줄만 잘못 쓰면 그 소설은 거짓말의 체험이 아닌 거예요. 왜? 실제 달빛을 받아가며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천문학은 틀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밀꽃 필무렵 같은 그 좋은 작품을 보면서 야, 이호성 님이 진짜 그 봉평장에 가기 위해서 밤새 걸어갔는가? 정확해요. 예, 뭐 보름이 갓 지난 달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갓 지났다니까 뭐. 예. 그런데 거기에 만일 반달이나 뭐 초생달 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 가보셨고 체험을 쓰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준 건 진짜 빙산 일각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인용하실 때는